과 엉덩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짝꿍댕이 증상이다. 엉덩이 살이 빠진다. 그리고 그만큼 허리 모든 문제는 엉덩이를 잘 관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엉덩이에 근육이 없을 때 바로 허리가 아프다. 엉덩이에 근육이 없으면 요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50대가 되면 엉덩이 살이 빠지고 반대로 살만 나온다. 그만큼 중년 이후부터는 다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젊은 날의 경우 상체 운동을 위주로 하지만 그냥 뼈니까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상체 운동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중년이 시작되면 허리 강화 운동을 비롯한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근육 통증 면에서 허리에 문제가 올 경우 엉덩이를 풀어주는 이유는 또한 가지의 이유가 플러스한다. 바로 엉덩이는 우리 인체의 근막이 연결 포인트이기도 하다. 근막이 꼬인다.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부위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두피요, 그 중에 하나가 복부요, 그 중에 하나가 엉덩이 중둔근이다. 또한 허리 통증 시 관리할 부위도 복부 관리라. 네, 그렇죠. 왜냐하면 허리가 아픈 경우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는 우리의 자세가 배가 앞으로 나온다.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요. 허리가 아프면 자꾸 배가 앞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배가 이러면 배가 나갑니다. 배가 나옵니다. 자,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반작용을 통해서 배가 나온 배가.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가 아픈 경우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는 우리의 자세 중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형이 옆으로 틀어지는 게 나타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복부를 가볍게 눌러 주어야 된다. 이때 작용하는 복부 근육은 장요근이다. 제가 허리가 아플 때 허리는 어디서 통증이 시작된다? 허리 옆구리 뒤편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풀어줘야 된다? 장요근이다. 장요근은 어디에 있다? 배꼽과 옆구리 중간에 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더 잘 풀어줘야 된다. 왼쪽을 잘 관리 눌러줘야 된다. 운동은 뭘 해야 된다? 런지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됐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형이 옆으로 틀어지는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가볍게 장요근을 풀어준다. 장요근은 일명 복부에 있는 허리 근육. 장요근은 복부에 있는 허리 근육이라는 뜻으로 이를 증명한다. 장요근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 옆구리와 배꼽 가운데 부위를 찾아 양 중지 또는 양 엄지로 눌러주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장요근은 왼쪽과 우측, 오른쪽 모두 있지만 우리는 관리상 왼쪽 부위를 지압해 주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장요근은 오른쪽에 비해서 느슨하게 열려져 있는 느낌이라 치유 반응이 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허리 및 요통 예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운동법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허리와 목은 반드시 전만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고 특히 허리 통증이 왔을 때 허리 통증은 허리 옆구리 뒤에서 통증은 시작되고 그러나 내가 만져줄 것은 어디냐면은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눌러주는데 이 장요근은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더라. 그런데 왼쪽을 보면은 왼쪽은 느슨해져 있다. 이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가 조금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 왼쪽이. 그런데 오른쪽은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이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르면요 오른쪽은 딱딱해요. 그러나 왼쪽은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누르면은 느슨느슨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눌러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왼쪽 옆구리를 여기 이제 이 부위로 꾹 눌러서 배꼽 쪽으로 쭉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냐? 10번씩 세 파트. 10번씩 세 파트를 꾹 눌러서 그냥 직각으로 누르면 배 아프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누르면서 배꼽 쪽으로 밀어준다 생각해서 이 장요근 이 근육을 이 좁아져 있는 근육을 이렇게 밀어내므로 인해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이 확보를 해주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저는 지금 이쪽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은 타이트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가 아플 때는 장요근을 눌러주는데 장요근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 대신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선택을 해라. 왜냐? 왼쪽은 장기가 떨어져 있게 띄엄띄엄 이렇게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 혈액이 공급되는 혈액이 공급될 확률이 많고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배꼽 쪽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장요근 간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많이 생겨요. 이 생긴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 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이 그만큼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채워졌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몸 스스로가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 부위를 많이 눌러주고 배꼽 쪽으로 많이 밀어주어라.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39페이지 골반입니다. 자, 골반의 정의는 골반이란 뭐한가?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뼈를 골반이라고 한다.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뼈를 골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펠빅. 그래서 대문자 영어 P를 써요. P. 줄여서 P라고 씁니다. 골반의 구성. 네. 뒷면 엉덩이 쪽에 있는 뼈가 있죠. 천골, 미골은 꼬리뼈를 얘기하고 장골은 엉덩이 큰 뼈. 예, 좌골, 예, 앉았을 때 의자에 딱 앉았을 때 닿는 뼈 가운데 좌골. 그리고 앞에 우리 사람 몸 앞에 있는 골반은 생식기를 보호한다. 예, 부끄럽다. 예, 그리고 부끄러울 그래서 치골. 이렇게 5개의 뼈를 골반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골반이 틀어졌다는 이 관리하는 면에서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장골이라는 뼈를 봐야 됩니다. 장골. 이 장골은 말 그대로 오장육부의 인체의 장기를 보호하는 뼈이기 때문에 이거 장골이라고 한다. 이로써 흔히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말하는 경우에 체형적인 면에서 골반의 이상 유무만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살펴볼 필요성도 확인해야 된다. 네. 그냥 골반만 틀어졌네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왜 장골이니까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뼈이기 때문에 이 장골이 틀어졌다는 것이니까 오장육부에 있는 내 몸의 장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변비 그다음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쪽도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왜냐 또 허리 통증의 약 70~80%는 골반 때문에 온다. 골반 때문에.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디가 안 되냐? 소화가 안 돼. 아까 제가 했죠. 허리가 아프면 배가 나온다. 배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순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와 복부와 엉덩이는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허리는 반드시
엉덩이와 복부를 같이 봐야 된다. 예. 골반의 셀프 진단, 예, 무릎으로 본다겠죠. 무릎. 똑바로 누워서 무릎. 무릎이 높으면 다리가 긴 거예요. 높으면 다리가 긴 거고, 짧으면, 낮으면 다리가 짧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짧은 다리를 늘리고 벌리고 당겨라. 예, 늘리고 벌리고 당겨라. 그래서 무릎이 높은 것은 손대지 말고, 무릎을 세웠을 때 무릎이 낮은 그쪽 다리를 가지고 자꾸 운동을 해주어라. 어떻게? 늘리고 벌리고 당겨서 운동을 해주어라. 그래서 골반을 맞춰라. 40페이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릎이 짧다. 아, 무릎이 짧다. 무릎이 짧은 게 아니고 무릎이 낮다. 낮다. 무릎이 낮아. 예. 아,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그림 6-2를 보시라고 2를 보시면, 예, 6-1과 2를 보시면, 똑바로 누워가지고 양 무릎, 내 무릎을 세웠어요. 예, 예. 세웠죠? 그러면 내가 무릎을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내 눈으로 내 무릎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무릎을 봤을 때 무릎의 높이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6-2는 똑같은 것 같고 6-1이 아, 그러니까 6-1은 그렇게 하는 거고, 방법을 보는 거고, 6-2는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있는데,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 중에 한 곳이 높이가 틀려. 틀리다 보면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판단할 때에 무릎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다리가 길다. 무릎이 낮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무릎이 내 다리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자, 내 다리가 길다는 것은 내 다리가 길다는 것은 이쪽 다리가 만약에 이쪽 다리가 길어 그러면 이쪽 골반이 내려가 있는 거고 어깨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기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짧은 쪽이 이쪽이니까 이쪽 다리를 늘리고 벌리고 당겨라. 그래서 혼자 스트레칭을 이렇게 운동을 짧은 쪽 다리를 낮은 쪽 다리를 자꾸 운동을 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라. 네. 네. 자, 40페이지에 7-1 객퇴부 통증 이게 이제 뭐냐면 햄스트링 허벅지 허벅지가 아프다. 이럴 때 허벅지가 아플 때 하체의 통증을 주로 허리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왜요? 허벅지는 왜 허리 때문에 와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머리에서 허리끝, 이게 척수 신경이 쭉 내려와요. 하나로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허리뼈 1번에서, 허리가 시작되는 뼈 1번에서 양쪽으로 갈라진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양쪽 다리로 신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시작이 되면은 허리로 인해서 다리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하체의 통증은 주로 허리에서 인해서 발생한다. 대퇴부의 직접적인, 대퇴부라는 것은, 되게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무릎 위에를 대퇴부 그래요. 무릎 위에 앞뒤를 대퇴부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통증은 순간적인 근육의 통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허리에 의한 엉덩이 문제로 오는 통증이 있다. 이걸 뭐라 한다? 허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엉덩이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다리까지 땡긴다. 이걸 뭐라 그러냐? 방사통이라 그래요. 허리가 아팠는데 왜 다리까지 아프냐?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방사통이 햄스트링 부위에 오는 경우가 있다.
허리가 아픈데 이 방사 통증이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한 것으로 뭐라고? 이상근 증후군이다. 이상근 증후군이다. 제가 그래서 명제를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디스크가 아닌 이상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가 저리면서 허벅지 쪽으로 문제가 왔다라고 할 때는 근육적인 면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상근 증후군이 많아요.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이라는 건 뭐냐? 근육은 고관절 쪽에 위치한 엉덩이 근육으로, 고관절에 위치한 엉덩이 근육이래요. 대둔근보다 깊은 곳에 있고 신층 근육이래요. 신층,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속 깊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엉덩이 속 깊이 있는 신층 근육이며 중요한 건 뭐냐? 이상근 아래쪽으로 뭐가 지나간다고요? 좌골신경이 지나가요. 좌골신경이 지나가요. 좌골신경은 뭐예요? 우리가 좌골, 우리가 아까 그랬죠? 다리 의자에 딱 앉으면 여기 엉덩이 뼈에서 시작된 이 신경이 다리까지 허벅지 쭉 이어진 신경이 있다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다리가 저리면은 허리 디스크인가 보다라고 의심한다고. 허리 디스크니까. 왜냐 저리니까. 허리 디스크라고 의심을 하는데 꼭 디스크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근육으로 인해서도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로 오는 근육의 주요 포인트는 무슨 근육이냐면 이상근이다. 이 이상근은 그 아래쪽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꼬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고 습관대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 이상근이라는 근육 아래로 뭐가 지나면 좌골신경이 지나가요. 이렇게 근육이면요, 요 신경이 지나가요. 신경 아래로 이 좌골신경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근육이 짧아갖고 이 신경을 건들 수가 있단 말이야. 약해지면 건들어요. 그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오느냐?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이 짧아진 이 근육을 자꾸 늘려주고 벌려주고 당겨서 늘려주고 벌려주고 스트레칭을 해서 어떻게 했냐? 이 공간을 떼어놔야 돼요. 신경 라인에서. 그래야 신경 라인 안 건드리기 때문에 안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림이 여기 7-1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픈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고관절 쪽에 위치한 엉덩이 근육으로 대둔근보다 깊은 곳이고 신층 근육이며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다가 이럴 경우 반드시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켜줘라. 허벅지가 당기는 그쪽 엉덩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어라. 오른쪽이 당기면 오른쪽 다리를 왼쪽에 올려서 다리를 7-2처럼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어라. 그 소리. 제가 그림 7-1을 보면은 오른쪽 다리가 당기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렸죠. 올려가지고 그림 7-2처럼 다리를 올렸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 올린 이 오른쪽 다리의 골반이 근육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해야 된다. 그리고 7-3과 4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고 벌리고 당기는 것은 바로 이상근 쪽 엉덩이 허벅지 쪽에 통증이 있을 때 그쪽 다리를 자꾸 늘리고 벌려라. 그래서 꼭 허리 디스크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근육으로 인해서 허벅지가 다리 쪽이 저릴 수가 있다. 이때 특히 다리로 저린 현상이 오지만 앞뒤가 있지만 주로 뒤쪽 허벅지 쪽 햄스트링으로 오는 쪽은 주로 어떤 근육이다? 이상근 때문에 그런다. 그 외 이상근 아래로는 좌골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틀어져 있을 때 골반이 틀어지고
근육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그 신경을 꼭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저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상근. 그래서 대퇴부 햄스트링은 이상근 때문에 온다.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운동은 뭐냐면 41페이지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리 올린 쪽 골반이 당기는 겁니다. 다리 올린 쪽 허벅지가 당기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상근을 늘려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 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아래 사진과 같이 다리를 올린 후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행하는 운동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근육학적 면에서 보면 이건 역시 엉덩이 근육을 관리해주면 좋은 것이다. 특히 천골과 장골을 이루는 천장관절. 예, 천장관절은 제가 나중에 팔꿈치로 내 찍은다 했어요. 예,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미골 옆으로 생긴 역삼각형, 엉덩이 밑으로 미골 옆으로 생긴 역삼각형이 있고, 이 관절이 엉덩이뿐만 아니고 다리를 이어지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몸은 근육 통증을 주로 흔히 말하는 관절 라인 또는 건, 힘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육은 어디서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아픈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볼 때 근육은 건이에요, 건. 힘줄이 힘줄. 그러면 힘줄에는 어디가 있느냐? 근육과 뼈, 근육과 관절, 이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종아리가 쥐가 난다. 아이고, 쥐가 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제 가운데 뼈가 있어요. 뼈. 이게 정강이 뼈라 그래요.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경골. 아까 얘기했죠. 경골. 바깥쪽이 비골. 그 다음에 그 발목은 거골.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뼈가 우리 다리를 지탱한다 그랬잖아요. 이 쥐가 났을 때는요. 바로 여기 정강의 뼈 앞쪽에 제가 바깥쪽으로 해서 여기 톡 들어가 있다 했어요. 네. 실습한 분들은 알아요. 네? 거기를 눌러준 거예요. 그 자리에 왜 눌러주느냐? 바로 거기가 뭐냐? 힘줄이기 때문에. 힘줄. 거기가 힘줄이고 거기가 건이기 때문에. 왜? 뼈와 근육 사이라 했으니까. 뼈와 근육 그 사이 골. 그것이 뭐다? 힘줄이다. 그래서 쉽게 표현할 때가 여기 뼈가 있고 비경골이라는 뼈가 있고 여기 비골이라는 뼈가 여기 근육이 있는데 요 사이에 요 사이 골을 눌러주어라. 그러면 통증이 낫는다. 제가 목이 아플 때 누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후두골이었어요. 후두골. 요 후두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뼈가 있고요. 그 밑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뼈와 근육 사이에 있는 거를 눌러서 어디로? 뼈 있는 방향으로 살짝 올려주어라 그랬어요. 어깨가 아플 때는요, 제가 어디를 하라겠냐면요, 여기 뒤에 천종혈이었어요. 천종혈, 이 천종혈 찾으다 보면은 뼈 사이에 물통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네, 이 부위를 뼈 있는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면 어깨가 풀린다고 했어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예? 예. 만약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듣고 실습 때 봐요. 자, 41회 중간 그래서 힘줄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이 아프다. 이렇게 팔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도 가운데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서 힘줄을 찾아서 눌러주면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통증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관절 라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통증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찾느냐? 많이 만져봐요.
너도 만져보고, 너도 만져보고, 너도 만져보고, 자꾸 만져봐야 돼. 만져봐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위 그림과 같이 좌골 신경통 같은 통증이 있는 경우 또한 알아야 할 곳은 좌골이다, 좌골. 예, 좌골. 예. 이 좌골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을 손가락 깊이 눌러서 진압을 해주는 것도 엉덩이뿐만 아니고 요통에 있어서, 허리 통증에 있어서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 제가 엉덩이 그 가운데 이렇게 좌골 제가 많이 눌러줬었죠? 예, 눌러줬었죠. 예? 거기를 눌러주면 예, 허리의 포인트, 예, 허리가 아플 때 예, 거기를 엉덩이 부분에서는 거기 뼈가 이거 좌골. 그다음에 근육은 허리 뼈 척추 라인 사이에 양 옆에 물통 들어가 있는 부위를 제가 뼈 있는 방향으로 밀어줘라 그랬어요. 네, 밀어줘라. 자, 이번에는 대퇴사두근, 대퇴부 쪽인데요. 대퇴부 아까는 햄스트링 뒤쪽 면이었고요. 이번에는 대퇴사두근, 이게 뭐냐, 앞부분을 얘기해, 앞부분. 이 무릎 바로 위에 라인, 앞부분, 여기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뒤쪽 라인은 무슨 근육이라고요? 이상근 때문에 아프다. 네, 명제, 답이에요. 외우세요. 이상근 때문에 온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대퇴사두근, 앞쪽으로는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가 땡기면서 무릎 위에까지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예, 우리 다리, 우리 하체 앞부분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 7-2 허리의 통증으로 인한 방사통은 햄스트링 뒤쪽뿐만 아니라 전면부, 앞면부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으로 온다. 예.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앞부분에. 예. 근육이 전면부로 방사통이 온다. 이때 주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앞부분에 방사통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장요근이 짧아져서 오는 경우다. 장요근이 짧아져서. 장요근이 짧아져서. 장요근이 짧아져서 오는 증상이다. 앞쪽으로. 그래서 운동을 하라. 어떤 운동? 있죠? 런지 운동. 네, 런지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둘기 포즈 운동도 있고요. 그래서 장요근이 짧아졌을 때는 어디 그러냐? 자, 봐요. 이 42페이지 이제 중간 젊었을 때는 허리가 반듯하다가 장년 또는 노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허리가 자꾸 앞으로 숙여진다. 허리가 구부정된다. 그런 자세가 생기는 것도 뭐 때문이다? 장요근이 짧아져서 온다. 장요근은 뭐라 했냐면 복부에 붙어있는 허리 근육이라고 했던 걸 기억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 운전을 하는 직종, 무릎을 세워 앉는 모습, 그 뭐 때문에 장요근의 수축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양무릎 앉아서 쭈그려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허리 푹 숙이고 이렇게 있고, 또 운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디가? 장요근이 짧아진다. 그럼 장요근은 어디에 있느냐? 배에 붙어 있다. 배에 있는 허리 근육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요방형근 때문에 아프다 했어요. 요방형근 때문에. 요방은 어디에 있다? 옆구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더라. 아이고, 허리야, 만지는 근육. 이거 뭐다?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인데,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바로 거기서 와요. 거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플 때는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기침을 시켜라. 기침을 시켜봐라. 그러면 기침 시킬 때 여기 옆구리가 쿡쿡쿡 울려서 아파요. 그 뭐 때문이다? 아하, 요 방향들 때문에 허리가 아프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 허리가 아플 때는 엉덩이를 만져라, 복부를 만져라. 네, 그랬어요. 엉덩이는 좌골, 엉덩이 뼈를 꾹 눌러주든지 그냥 중둔근을 엉덩이 주머니 있는 데를 밟아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배에는 그런 게 있더라. 배에는 뭐냐? 장요근이더라. 장요근은 아까 말했습니다. 왼쪽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장요근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 간다? 아래쪽, 다리 쪽 쭉 내려가는 근육이에요. 내려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요근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쭉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짧아지면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짧아지니까.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발 이렇게 해서 쪼그려 앉아있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분들 보면 어떻게 돼? 다 여기 벨트 라인, 여기 라인이 짧아져, 근육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이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지팽이를 들고 다니냐? 장요근이 짧아져서. 장요근이 짧아져서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근육적으로는 장요근이 이게 쫙 펴져. 런지 운동이 뭐예요? 이거 쫙 피는 거잖아. 여기를 피는 건데, 이게 짧아지니까 자꾸 당겨. 당기니까 몸이 어떻게 돼? 이거 당기니까 자꾸 이렇게 생겨.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팽이를 준 거예요. 지팽이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허리를 뻣뻣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장요근을 늘려주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그게 뭐냐? 런지 운동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네. OX다리. OX다리 교정은 오다리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경우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약 5c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이를 오다리라고 이름한다. 5cm는 뭐냐면요. 이 주먹. 주먹만큼 이 주먹이 들어가면 얘는 오다리예요. 네, 오다리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오다리가 간다. 이는 햄스트링과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과 대퇴 사두근 앞쪽 허벅지 양 앞뒤 요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 무슨 관절? 무릎 관절의 현상이 관절이 무릎을 가려주면서 무릎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허벅지 앞쪽과 뒤쪽의 근육이 무릎 위에 있잖아요. 무릎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뒤쪽과 앞쪽의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무릎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왜? 여기 허벅지 근육이 여기 허벅지 앞뒤 근육이 약해지니까 먹을 거? 아니요, 제가 좀 이따 물이 난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오다리라고 한다. 예? 오다리가 한다. 그래서 오다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허벅지 양쪽을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묶어요. 묶어서 묶는 것이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다리는 대퇴부 외측 바깥쪽 대퇴부 바깥쪽이 근육이 약할 때 즉 대퇴근막장근 또는 장경인대 약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대퇴근막장근 나옵니다. 대퇴근막장근 해보겠습니다.
자, 대퇴근막 장근하고요. 장경인대가 약해졌대요. 네? 자, 보겠어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자, 먼저 장경인대, 오다리가 생기는 이유는, 다리 바깥쪽, 대퇴근막 장근하고요. 장경인대가 약해졌다 그러는데, 장경인대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지를 입었을 때 여기 재봉선. 그 제가 여기 다리 마사지를 할 때, 이 재봉선을 엄지에 잡고 밀었죠? 이거 쭉 밀었죠? 아팠죠? 엄청 아팠습니다. 요 자리가 뭐냐? 인대요, 인대. 장경인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경인대 82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엉덩이뼈 능선에서부터 정강이뼈 무릎까지 가쪽, 바깥쪽, 바깥쪽에서 두껍게 결합되어져 있는 띠다. 여러분 인대가 뭔지 알아? 인대는 띠요, 띠, 끈이야, 끈. 인대라는 것은 끈. 이렇게 끈 아시죠? 끈, 인대, 띠. 그래서 인대라는 것은 뭐냐? 뼈와 뼈 사이를 이어준 띠. 뼈와 뼈 사이, 두 개의 요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인대. 그걸 인대라고 합니다. 이 인대는 대둔근, 엉덩이에 대둔근과 대퇴근막 사이를 내려간다. 대퇴근막이 좀 있다고요. 대퇴근막 균형은 장경인대를 긴장시킨다고 해서 나왔어요. 네, 쭉 나왔고, 자, 83페이지 보시면 장경인대 약화 시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며 오다리에 영향을 준다. 그죠? 오다리에 영향을 준다. 왜? 허벅지 바깥쪽 요 재봉선 라인의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무릎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아플 때 여기 자꾸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예요. 여기 자꾸 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다리 운동은 뭘 해야 되느냐? 43페이지 8-1번이에요. 8-1 이거를 오다리 운동으로 해서 어디? 바깥쪽, 여기 바깥 허벅지 안쪽 여기 라인을 늘려줘야 돼. 그것이 오다리 운동법이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했다시피 발목 위에 묶고 무릎 아래에 묶고 무릎 위에 묶고 묶어야 돼. 묶어서 어떻게 하겠어 얘가? 뒤꿈치를 들어라. 뒤꿈치를 들어주어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평상시 앉을 때에도 무릎 위에를 의자에 딱 벌리지 마. 무릎 앉을 때 벌리지 말고 이렇게 묶어라. 묶고 앉으면 골반이 잡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게 오다리다. 자, 반대로 X다리는 43페이지 X다리는 봉공근, 박근, 내전근 이렇게 나오는데요. 봉공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봉공근은 참고로 우리 650개의 근육 중에서 650개라는 그 많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어요. 가장 길이가 깁니다. 이 긴 근육 봉공근, 박근, 내전근 이건 어디가 있느냐? 허벅지 안쪽에 있는 안쪽에.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되냐? 가부장 자세가 안 된다. 양반 자세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2 X다리 운동법.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서 내가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를 해줘야 되냐면은 허벅지 안쪽 여기 근육 사타구니 쪽에 있는 쪽이죠. 여기를 꼬집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전근육.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여기 있는 근육이 짧아지고 당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팔이 이렇게 안 벌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근육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를 꼬집어서 풀든, 어? 두들겨 때리든, 그렇게 해서 근육을 풀어야, 얘가 근육이 풀려야 얘 발이 젖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어라. 정리합니다. 오다리는 허벅지 바깥쪽 라인을 때려주고 운동시켜주고, X다리는 허벅지 안쪽을 때려주고 늘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8-1과 8-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이거 위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43페이지. 이거 읽고 넘어갈게요. 손목과 발목. 손목과 발목 어떻게 하느냐? 경락에서는 흔히 사람의 얼굴을 하늘로 비유한다. 경락이죠. 몸은 땅으로 비유를 한다. 즉, 사람은 하늘과 땅 중간지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생존을 하고 있다. 이것을 경락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하늘로 비유되는 얼굴, 땅으로 비유되는 몸뚱아리. 그러면 사람은 이 얼굴과 몸 중간, 목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 결과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한다. 이 목숨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체 중에서 목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이라는 곳은 우리 몸체에 3군데가 있다. 3군데. 그래서 진짜 목과 손목과 발목이 있다. 그래서 진짜 목, 손목, 발목 요 3개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중요한 목이라는 인체 부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목 근육이 뭉치고 뻐근하면 스트레스, 심지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목이라는 부위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목 부위를 잘 풀어주고 관리하다 보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손목과 발목이라는 목이다. 특히 이것은 청년 시절에 잘 관리를 해주고 운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키 성장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농구, 태권도, 점프 운동, 줄넘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손목과 발목을 자극하여 뼈가 튼튼해져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관절들이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 운동법은 주로 상체 운동을 하며 장노년기 이로서는 근육 운동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설명을 이미 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뼈가 근육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척추질환이 척추측만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측만증은 성인에 비해 유아동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근육에 비해 뼈의 성장이 빠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자세로 인한 습관, 이 장시간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뼈가 변위되는 현상. 변위, 이 말은 제 위치에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제 위치에서 변한다. 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에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부모로서 관리를 해주고 싶은 경우 교정기를 해주고 관리해주며 성장 시드기가 느슨해지는 23살 이후로 관리해주기를 권한다. 이거는 100%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으로 인한 손목, 발목 운동법. 주로 손목에 통증 오는 경우 손목에 과신전되어서 오는 증상들이 많다. 즉, 손을 쓰는 직업군들이 많다. 저 같은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 할 때는 여기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목을 굽힌다. 굴곡. 네? 알았죠? 플렉스라, 굴곡한다. 굴곡해주고, 발목은
발목은 앞으로 당긴다, 신전한다. 그래, 신전. 그래서 발목은 신전, 손목은 발목은 신전, 손목은 굴곡. 이렇게 해서 굽혀주고 발목은 들어주고 그런 운동을 해 주어야 된다. 네. 손목 굴곡, 손목 신전이 있는데요. 주로 굴곡 운동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은 그림처럼 그 다음 페이지 그림처럼 앞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발목은 앞으로만 사람은 항상 45페이지 다음은 발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발목은 항상 앞으로만 치우치는 현상이 있다. 자, 4시 20분에 끝냅니다. 그냥 4시 20분에 끝내겠습니다. 자,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앞으로 걷는 습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걷기 때문에 발목은 이 발목이 이 앞에 뼈가 이 뼈가 아까 무슨 뼈라고 했냐면요. 거골 여기 뼈 발목 뼈 사람은 앞으로 걸으니까 이 뼈가 항상 어떻게 하냐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이렇게 걸으니까 이 뼈가 항상 앞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당겨줘. 당겨주면 이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걷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앞으로만 치우치고 발목 그래 발목 원래 발목 뼈는 원래 그럽니다. 이와 같은 뼈는 쇄골뼈 또 말이 좀 틀려갔는데 요거 쇄골뼈도 발목과 똑같이 어떻게 가냐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두 개 뼈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발목에 있는 관절과 쇄골뼈는 앞으로만 나가려는 특성상 발목 운동은 손목과 반대로 신전 운동이 필요하다. 앞으로 당겨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근육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잘 알죠?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의 근육, 즉 종아리에 가자미 근육,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정맥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발이 뭉치고 종아리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바로 발목을 신전하는 운동을 통해 심장으로 올라가는 종아리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라. 자,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종아리에 쥐가 나면 이게 종아리에 쥐가 나면 이 발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이완돼서 어떻게 하냐? 정맥순환을 이끌어간다. 그 소리예요. 자, 발이 뭉치고 종아리 경련을 경우 바로 발목을 신전하는 운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종아리 근육이 이완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뼈 교정하는 것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발목뼈 교정은 아까 말했듯이 발목 여기가 뼈가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발목이 삐고 발목 삐는 현상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항상 발을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을 해주면 이 뼈는 원래 사람은 앞으로 걷기 때문에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은 걸을 때 제가 앞으로만 걷지 말고 뒤로도 걸어요. 뒤로도 걸어서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어야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46페이지 모혈 여러분 그거 읽어봐요. 아까 내가 했던 거야. 47페이지도 넘어가. 그리고 48페이지 그림도 등 배수혈인데 흉추 4번 폐고 5번은 심장이고 뭐 이런 거 3번 심폐 4번 심장 5번 심포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페이지까지 끝내고 이제 49 남았어요. 49는 이건 근육인데요. 근육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설명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근육은 넘어가. 일단 근육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자, 이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냐면, 쭉 넘어가서 90, 95, 94, 예, 94, 94. 어, 94인데요. 자, 로베 반응 나왔습니다. 로베 브라더스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로베 반응이라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뇌와 척추는 로베 반응이라, 예? 그 연결인데요. 제 밑에 보면은요, 후두골, 머리를 받치고 있는 후두골과 척추를 받치고 있는 천골도 로베 반응이다. 형제가 아니다. 그거고, 측두골과 이쪽 장골도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고, 어깨 큰 견갑골과 견갑골, 어깨 상체에는요, 관절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첫째, 제일 큰 관절이 뭐냐면 어깨 관절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견관절, 견갑골 그러는 거예요. 어깨 관절이 상체는 큽니다. 제일. 그런데 하체의 가장 큰 관절이 뭐냐면요, 고관절이에요. 엉덩이에. 그래서 이 견관절과 이쪽 오른쪽 왼쪽 견관절과 왼쪽 고관절도 브라더스 릴레이션 로베 반응이다. 형제가 아니다. 얘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얘를 봐라. 얘 어깨 날개에 문제 있을 때는 이쪽 골반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절과 슬관절, 이건 뭐냐면 팔꿈치, 이 어깨 밑에 뭐가 있냐면 팔꿈치 관절이 있어요. 여기 관절. 얘도 있는데 다리에도 엉덩이 밑에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 엉덩이 밑에. 그래서 팔꿈치 관절과 요 무릎 관절도 짝꿍이다. 형제가 아니다. 같이 봐라. 그래서 팔꿈치 엘보가 있을 때 내가 여기를 팔꿈치가 접어진 요 자리 여기를 꾹 눌러주듯이 무릎에 관절염 있고 무릎에 관절 오신 분들도 오금을 꾹 눌러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관절, 이게 이제 주관절이에요. 주관절이라고 해요. 주관절, 무릎은 무릎 슬자 써서 슬관절 그래요. 그래서 주관절과 이쪽 슬관절도 짝꿍 관계다. 그 말이고, 완관절은 뭐냐면요. 손목. 예. 팔꿈치에서 좀 더 내려가니까 손목 관절 있잖아요. 무릎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발목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 관절도 오른쪽 발목 관절과 오른쪽 손목 관절도 서로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봐라. 그래서 손목, 발목, 이쪽 손목, 발목은 뭐가 있다겠어요? 뇌척, 우리 몸에 가장 맑고 깨끗한 에너지, 기순환이 이루어지는 뇌 척수액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운동을 많이 해주고 손목 운동을 많이 해주고 발목 운동을 많이 해주면은 뿐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에너지 기가 좋아진다. 깨끗해진다. 그 말했습니다. 그것이 95페이지 그림에 있어요. 95페이지 그림 이렇게 딱 나눠서 있으면서 척추도 그게 있습니다. 척추 목뼈 척추 제일 위에 있는 뼈가 목뼈 1번이거든요. 근데 우리 척추 가장 밑에 있는 뼈가 허리뼈 5번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뼈 1번하고요, 허리뼈 5번하고는 서로 형제가. 그래서 얘 쭉 내려가고 얘 쭉 허리를 올라와요. 그래서 만나는 요 자리. 예. 그게 로베 반응을 일으킨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척추는 중요한 거 아니고 척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94페이지 있는 거는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6페이지 이걸 뭐냐면 요점 정리니까 제가 10분 동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올리려면 어깨로 풀어줘야 되고요. 교근, 여기 심낭, 여기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근육은 신경이 뭐라고요? 두 개가 있다. 두 개. 전체적으로 얼굴 신경은요,
안면신경이라는 신경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이 교근만큼은 안면신경 플러스 3차 신경까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많이 눌러주어라. 어느 때? 얼굴 구하나 사이일 때. 얼굴 구하나 사이일 때. 또 어느 때?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좋아지게 할 때. 그래서 여기를 자꾸 씹어야 뇌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생각이 많으면 뭐가 땡긴다? 먹는 게 땡기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에서 스트레스를 뭘로 푼다? 먹는 걸로 푼다. 왜? 요 교군에서 자꾸 자극하거든. 자극을 해. 그래서 자꾸 얘가 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 안면마비가 주관환사가 왔을 때에도 껌을 씹어주고 나이 들어서 뇌가 맑아지고 뇌 치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 이런 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는 껌을 자주 씹어라. 껌을 자주 씹어서 자꾸 얘가 교군을 움직여 줘야 된다. 그래야 나이 먹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사람은 먹으면 사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교근을 움직여줘라. 평상시에 껌 씹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교근이에요. 하지 관리. 네, 하지 관리는 뭐 10도 뭐 그런 거 넘어가고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이는 때 복식호흡인데 하지가 근육이 80%다. 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손발이 차다. 이거는 체형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장을 움직이기 힘들다.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횡격막을 움직여야 하며 하체 관리를 필수로 해야 된다. 그냥 정맥순환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맥순환. 자, 인체 한 곳만 풀어라. 어디 푸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 경추, 복식호흡,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지 관리, 다리 관리는 포인트, 하지 관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넘어가서 97페이지 아랫부분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만약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가 저릴 때는요, 경추 5번에 디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에 문제가 오면요, 엄지하고 검지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그래서 이거, 육자, 또 엄지손하고 검지손이 자꾸 저리고 찌릿다리 한다. 전기가 온다. 6번에 문제가 오는 거, 6번, 육자잖아요. 네. 7번 손목, 그리고 손에는 뭐 7번 밑으로. 근데 그 맞지 않습니다. 네. 자, 98. 잠을 못 잤을 때 목이 뻣뻣하면 으스으스 운동해줘라. 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하라? 으스으스 운동을 해주라. 으스으스 운동을 해주라. 그럼 그때 작용하는 근육은 견갑, 거기라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잠을 잘못 자서 목이 뻣뻣해 안 돌아간다. 으스으스 운동해주고 내가 평상시에 여기 흉쇄, 유돌근을 뜯어라. 그리고 운동은 이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야. 그 다음에, 여성 요통. 여성들이, 허리가 아플 때 원인은 변비, 작은 근종, 그 다음에 작은 무릎 있죠. 루프를 꼈을 때, 그리고 비만 있을 때 요통이 생긴다라고 설명합니다. 승모근은 얇은 근육이면서 스트레스 근육이다. 여기를 탁탁탁 때려주어라. 만약에 오른쪽 어깨 승모근에 문제가 왔을 경우에는 간의 문제고 왼쪽 어깨는 심장의 문제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플 때는 오른쪽 승상, 종아리 한 가운데를 꾹 눌러주어라.
왼쪽이 아플 때는, 왼쪽 어깨가 아플 때는 심장과 위쪽의 문제고, 왼쪽 승산, 종아리, 가운데를 눌러주어라. 이 승모근은 어깨부터 흉추, 이렇게 등뼈 제일 밑에, 배꼽 거의 위에까지 뻗어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겁니다. 승모근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깨가 여기만 승모근이 있는 게 아니고, 요 등까지 있는 거예요. 등, 여기 배꼽 밑에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승모근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대흉근은 가슴이 가슴, 네, 가슴뼈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쇄골과 늑골과 흉골을 나눈다. 뭐 그런 얘기고, 소흉근이 중요해요. 소흉근. 소흉근 여기 근육이 중요한 근육이라고 했어요. 여기 근육은 나이가 들면 오그라들어. 이렇게. 네,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면서 심근경색을 유발한다. 특히 왼쪽 어깨, 겨드랑이 한쪽을 많이 꼬집어 주어라. 왼쪽을. 네,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왼쪽은 심장이니까요. 오른쪽 어깨는 뇌혈관, 오른쪽 응가를 닦을 수 없다. 네, 네. 응가 닦을 수 없다요. 이쪽에 문제가 오면 화장지, 지처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왼쪽은 심장, 왼쪽은 뇌출혈 80% 뇌출혈이 80% 이상이 올 수가 있다. 자, 새벽에 많이 아프고 팔 움직임이 안 된다. 자, 99페이지 중간 요방형근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방형근 허리가 아플 때 돌아눕지 못한다. 기침할 때 아프다. 잠잘 때 아프다. 한쪽 바지가 찔린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허리가 아플 때는 거의 옆구리 뒤에서 아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100페이지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100% 중둔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골반 한쪽으로 빠지는 걸음걸이, 뒤뚱뒤뚱 걷는다. 아까 그랬습니다. 예. 어우동 걸음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뒤뚱뒤뚱 그 말입니다. 대부분 체형이 짝꿍댕이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금을 관리하라. 오금쟁이. 무릎 뒤에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첫째, 오금, 위중. 팔자리는 위중이에요, 위중. 그래서 오금을 꾹 눌러주어라. 둘째, 중둔근, 뒷주머니에 있는 근육을 눌러라. 셋째, 장요근을 풀어라. 장요근은 복부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을 눌러라.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3번에 문제가 오면은 허벅지 살이 빠지고 약해진다. 허리뼈 4번, L이란 말은요, 요추, 룸바라고 하는 요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뼈 4번은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 그 다음에 허리뼈 맨 마지막 5번과 엉치뼈, 종아리가 얇아진다.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오면은요, 기본적으로 허벅지 살이 빠집니다. 빠짐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짝꿍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와 같은 증상이 뭐다? 허리 디스크이다. 네. 근데 꼭 저린 것이 허리 디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상근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둘째, 장요근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네, 앞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운동을 할 때 몸을 앞으로 이게 굽히는 것이 안 된다. 이거는 등의 문제고, 아이고 이 젖히는 것이 안 된다. 얘는 허리의 문제다. 허리의 문제다. 네, 그 다음에 축구는 뭐냐면요, 이거를 몸을 옆으로 트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트는 거, 이게 이제 축구 그래요. 옆으로 틀 때 안 되는 것은 허리뼈 2번인데요. 허리가 안 좋을 때 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 회전이 안 된다. 좌우 회전은 뭐예요? 좌우 회전, 네, 풀라우프 회전, 좌우 회전이 안 된다. 이것은 이것도 허리, 네, 등에도 조금 영향이 있고, T는 등이에요, 등. 그 L은 허리.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백페이, 그 다음 밑에 배수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T3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T는 흉추, 등뼈 3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T자가 쓰면은 흉추, 등이고, L은 허리뼈를 얘기하는 허리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근막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그래서 두피가 있고요, 배, 그다음에 중둔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피 풀고 복부 풀고 엉덩이 풀면 전신 다 푸는 거와 똑같다. 넘겨요.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 혈압이 높다. 혈압이 있는 사람들,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우리 근육과 뼈가 있는데, 첫째, 흉쇄 유돌근을 뜨더라. 둘째, 쇄골 밑에 있는 근육, 쇄골하근, 여기 근육을 꼭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러서 좌우로 흔들어 주어라.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흉쇄유돌근을 뜯고, 둘째, 쇄골 밑에 있는 근육을 눌러서 좌우로 흔들어주고, 셋째, 겨드랑이, 극천혈은 겨드랑이 요 한가운데를 꾹 눌러주어라. 요 세 개가 뭐다?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근육과 혈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강사님. 없어요? 자, 없으면 강사님. 목소리 안 들리시나? 응? 강사님. 네. 아까 그 안면신경 그 심장에서 머리로 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안면신경? 아까 이렇게 그 피 올릴 때 할 때 여기 안쪽을 갖다가 이제 그 껌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좀 많이 네, 구안화사. 독은? 근데 저희가 병원에서 얘기할 때 껌을 씹으면 그 성분 때문에 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네. 많이 씹으란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많이 그러니까 씹으란 얘기죠. 그냥 뭐 그렇죠. 예, 예. 여기 이게 교근이라는 여기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굴 자체로 있는 얼굴에 근육이 10개입니다. 뭐 눈에도 근육이 알륜근, 뭐 코에 있으니까 비근, 뭐 입에 있으니까 구륜근 그러는데 근육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근육들은 전체 무슨 일이냐면 신경 라인이 안면신경 하나뿐이에요. 근데 여기 그중에 교근만큼은 안면신경도 있고 3차 신경도 있어요. 두 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얼굴 근육에 비해서 이 교근은 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기 근육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심장에서 뇌로 순환이 될 때 여기 작용이 지나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여기고, 둘째는 여기고, 셋째 유돌근, 넷째 이거, 다섯 번째가 측두근. 그 5개의 근육을 크게 지나가는데 여기 근육을 자꾸 씹어주면은 뭐가 오느냐면요. 안면마비가 올 때 운동이, 왜냐하면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가만 안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운동은 뭐냐면 껌 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껌의 성분 여기까지 잘 모르겠고 운동 면에서 볼 때는 이 씹는 것이 좋다. 그래야 뇌의 순환이 좋아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이 교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를 자꾸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것도 괜찮아요. 네. 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근육 이제 뭐 무슨 근육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하려면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너무 길게 아니고 1시간씩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해줄 수는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희망하면 해주고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하고 뭐 근육 전문적으로 내가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무슨 근육 알 것까지는 아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그냥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근육 크게 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계시면 제가 이제 1시간씩 해더라도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희망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 평일날 뭐 1시간 정도 너무 길게 안 하고 그래서 짧게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경우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또 화이팅! 예,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